이번 시간에는 기업 윤리와 신뢰를 통한 복지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기업 윤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르바네스-옥슬리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장 기업들이 윤리 강령을 반드시 보유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없다면 왜 없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규정을 도입하여 윤리 경영 시스템의 자발적인 채택을 강력히 권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바네스 또는 사베인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발음을 하죠. 그래서 사르바네스나 사베인즈 옥슬리법을 잠시 살펴보면 미국 기록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업의 재무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법은 앨런사와 월드컴사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재무조작과 회계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명칭은 법안을 처음 발의한 메릴랜드주 민주당 상원 의원 폴 사베인즈와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우리가 사베인즈 옥슬리법 또는 사르바네스 옥슬리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윤리 경영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반영하여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윤리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윤리 경영 담당 임원들도 구성된 미국 윤리임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는 이미 기업 윤리 경영 표준안을 제정했으며 윤리 경영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선진 기업들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윤리 경영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 강령이나 행위 준칙을 제정하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윤리 경영 시스템의 요소와 운영 노하우를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 윤리가 원하는 사회는 경쟁자와 환경 그리고 사람의 삶에 속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윈윈 전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에 대한 경쟁은 인정하되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도움을 줌으로써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신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상대방과 나의 경쟁 관계에서 이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곧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각 단계에서의 유지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양심,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정직성, 그리고 이타성과 같은 요소들은 기업 윤리의 뼈대가 되어 왔습니다. 윤리는 경영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기업 윤리의 학문을 경영학 외의 학문으로 분류시켜 버렸고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윤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는 다르게 경영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적인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의 기업 윤리와 관련된 경영자와 기업 윤리나 경영 목표로서의 기업 윤리는 이러한 기업 윤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통찰을 주로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 기업 윤리와 경영 성과에 있어서 차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의미가 문화마다 다르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때요? value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편적으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복지, 웰페어를 배려하는 윤리적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신뢰라는 것은 타인의 미래 행동이 곧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혹은 최소한의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뢰라는 것을 조금 더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뢰가 뭘까요? 신뢰란 다음에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로 규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본다면 첫째, 이익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라는 개념의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복지가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라는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뢰에 대한 대상이 되는 특정 타인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뭘까요? 셋째, 신뢰에 있어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또 약속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대되는 이익은 물론이고 자신과 약속한 거래에서 바로 심각한 손해가 자신의 이익에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타인의 악의적 행동이나 또 수행 능력의 부족의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의 방어적 메커니즘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맡겨놓은 행위를 신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기업 윤리가 함께할 때 복지 경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청교도 정신 중에 법이라고 하는 law라고 하는 이 법과 도덕, morality라고 하는 법과 도덕, 이 2가지가 투명성과 공정성과 깊은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성과 투명성은 특히 채권자와 주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청교도의 4대 정신 중 faith라고 하는 믿음과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이며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경영자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바로 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
경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 경영은 기업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온 힘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준비 경영의 예를 든다면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의 에머슨의 경영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경영진 회의 시간의 60%를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경영의 아주 멋진 샘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삶의 미덕으로 삼았던 청렴은 기업 비용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뭘 줄였을까요? 인원을 줄이고 또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을 매각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결과 기업 체질이 튼튼해졌고 실적도 많이 개선되었으니 이제는 비용 지출에 여유를 주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은 기업 실적의 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이러한 호불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업 자원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며 낭비가 용인되지 않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청렴을 미덕으로 삼고 기업 경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생애 중에 잠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껌 또는 콜라 또는 주간신문 등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또는 할아버지의 그 채소 가게에서 일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핀볼 기계를 이발소에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 등 돈을 벌고 모으는데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설립한 그 버핏 포크샤를 거쳐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운영한 뉴욕의 투자회사 그레이엄 뉴먼에서 근무하고 특별히 버핏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1965년 방직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경영권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우량 기업을 거느린 지주회사이자 투자회사로 변모를 시켰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가 기업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기에 기업 윤리 헌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표현한 기업 윤리를 문서화한 것이 바로 기업 윤리 헌장입니다. 특별히 법적 실체인 기업이 사내 문화적 가치와 고객, 그리고 주주, 그리고 임직원,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계 설정을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윤리 현장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신념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 윤리가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기업의 존폐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기반 가치로 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 헌장, 이 윤리를 통한
나름대로의 기본을 만드는 문서화하고 규정하고 신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의무를 포함하기도 하고 기반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시스템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 윤리에 대해서 또 다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기업 윤리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기업이 윤리적인 그러한 기반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또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지 않은 기관이랄지라도 어떤 기관들이 이런 윤리적인 헌장, 기업의 윤리적인 헌장을 준수하고 그 준수된 틀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청렴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윤리와 경영의 관계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영, 이와 기업과 윤리가 어떠한 신뢰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분들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